315 이상으로 지수가 올라가면은 이 매도 친 게 손실을 본단 말이야. 근데 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11월 3일 오전 11시 41분에 11월 1주차 시장 대응 팁에 관한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30분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필 받으면 더 길 수도 있는데, 지금 영상을 뜨면서 내가 뭐 지나간 얘기를 좀 많이 할까 하다가 일단은 지나간 얘기는 하더라도 뒷부분으로 놓고 지금 현재의 시장에 관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앞부분에는 얘기를 할 겁니다. 잘 참고하시고,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지금 여기 딱 첫 번째 얘기 나왔는데 내가 요거를 조금 더 길게 세게 얘기할까 하다가 그냥 짤막하게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회원가입할 때가 지나가고 있다. 이 얘기는 아직은 기회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유튜브 분들 아시겠죠? 왜냐면은 미국 대선 결과 후 시장에 따라 이 시장이 또 달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비만 지나가면, 그죠? 이 고비가 지나가면 결국은 주식은 돈이 되는 건 맞습니다. 여기 유튜브 주린이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종복이의 방송이 그 여기를 기점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 해줬죠, 여러분. 여기 보면 10월 26일입니다, 그죠? 지금은 11월 3일이고 10월 26일 기준에 이제부터 영상의 핵심은 이렇게 수익이 가능한 쪽으로 나는 방향을 틀 거라는 얘기 분명히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좀 전에 회원들하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잠깐 10초 동안 썰 풀고 갑시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순간마다 살다 보면은 선택의 기로에 서진단 말이야. 뭐 주식을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 학교를 댕기든, 그죠? 아니면 백수로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든 모든 사람들은 어느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진단 말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거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야. 주식을 그렇게 생각해봐.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종복은 주식을 추천하면은 1년 12당, 그죠? 3배, 4배, 5배 날 때까지 계속 가져가라고 안 하고, 왜냐면은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죠? 그것을 올라갈 목표치, 하락할 목표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위치를 구분해서 그걸 끊어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선택을 하는겨. 이렇게 유식하고 멋진 사람의 말을 빨리빨리 들으라니까.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선택의 기로인데 지금이 여러분들한테는 또다시 선택의 기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시장이 변동성이 생기긴 생기지만은 어쨌든 시장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아작이 나거나 주식시장이 죽지만 않는다면, 주식을 어차피 할 거라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보여준 게 있으니까 선택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요. 자, 넘어가고, 최근 뭐 공식 추천은 3개 했어요, 여러분. 네,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시장 올라간 거에 뭐 억울하지는 않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이제 중심이론 변곡점, 중심이론 6대 필살기를 지금 써주는 건데, 지금 주식시장이 변곡점인데 내가 어제도 회원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눈치를 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론 변곡점하고 이 얘기는 진짜 많이 하니까 이번 주가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타이밍에 걸리는 거였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얘기했죠? 이종복이 여러분들한테 할인 이벤트를 한 게, 내 의도는 11월 첫째 주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었는데, 회사 차원에서 가을맞이 이벤트를 해서 해준 것이다. 봐봐, 이것도 매치가 되죠? 나가 이종복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걸 가지고 내가 분석을 해줄 겁니다. 나스닥도 반등하는 타이밍에 걸린 거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야간 회원 무조건 회원가입하라고 내가 계속 얘기해줬죠? 나스닥 선물 숨찹니다. 초대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식도 이제 슬슬 파이팅 생기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시간 관계에 따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얘기해 줄게요. 혼자 하는 동학개미 및 주린이들 요번 타이밍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는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해 주는지 전문가의 사명감을 가지고 얘기해 줄게요. 지금 주식시장이 옵션의 가격 구조가 지난 3월 달에 주식시장이 핵폭탄을 맞았을 때의 버금가는 가격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 옵션의 가격 구조가 비싸다는 거, 그때와 유사하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되게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클 것이다는 나가 여러분들한테 예측을 한 게 아니고 나가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얘기를 할 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 가능성을 얘기할 때는 노멀하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슈와 아이템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라고. 이종복의 말과 행동의 3단계도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패스. 자, 그 다음에 메이저의 수급이 부담갑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기관 외국인들의 핵폭탄급 그 물량 있죠? 그게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지가 불분명한 거야. 누구한테? 나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누구한테? 동학개미나 주린이들한테. 여러분 내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뭐를 하라고 해요? 내가 회원가입하라고 하잖아. 여러분 이종복이가 9월 중순부터 월급 반토막 반의 반토막을 각오하고 전문가의 사명감으로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 확보하라는 얘기 해주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줬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그지? 그때보다 조금 유하고 세게 나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잖아. 그럼 이럴 때는 또 월급이 늘어나야 되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늘어나고 있잖아 지금. 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못했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요. 아시겠습니까? 자, 넘어가고. 자, 나스닥 추세가 불안정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현금 확보를 좀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주는 거고,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해결하면 되죠. 이해가 됩니까? 이 세 가지를 해결하면 되잖아. 자, 그 다음 파이팅이 아직은 남아있고 기대감이 남아있거나 기대감이 있는 것이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화 강세 및 달러 약세 기조. 원화 강세의 달러 약세 기조에서 주식시장이 폭락한 경우는 없어. 내가 얘기 맨날 해주죠 여러분. 그러나 원화 강세 달러 약세 기조가 주식시장을 급등시킨다라는 보장은 없어. 그치만 원화 강세 달러 약세 기조에서 주식시장이 아작이 난 경우는 역사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종복이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의 의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결론은 초등학생들한테 3단문 논법으로 얘기를 해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나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 아시겠어요? 낙폭과대 메리트가 사라지면은 좀 불리하지만은 낙폭과대 구간에서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경쟁력은 당연히 있는 거지. 근데 이종복이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이래서 진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카트 시키고. 자, 지금부터 봅시다 여러분. 내가 실력 발휘를 우선 미국 시장을부터, 지금 화면에 니케이가 있는데 이런 게 내가 아까 얘기한 어떤 뒷받침입니다. 이게 해외 시장 필살기라고 해가지고 우선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좀 오지게 한번 하고 갈게요.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내가 20년 증권 전문가를 하면서 이토마토에서 7년 동안 해외 시장을 연구한 실제 데이터요 근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해외 선물 매매하는 사람들 유튜브 예능 방송 보고 깡통 차지 말고 그냥 일주일에 2번 방송해도 나한테 오라고 맨날 얘기하고, 이종복이가 주식시장을 분석할 때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정확성이 높은 이유가 해외 시장과 연관성을 나는 평생을 연구를 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 영상 많이 놨죠? 이게 그 증거입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분 평생을 20년 중에 13년 동안 미국 시장이 움직이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가 움직인 그 데이터를 이거 내가 글로 직접 적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종가 필살기 이거 내가 글로 직접 채워놓은 거고 등허리에 땀띠 나도록. 지금도 보면 이종복이 여기 이거 얼굴 확대되면 안 돼. 여기 봐봐. 응. 입술이 부르텄잖아 여기. 여러분. 잠도 못 자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할 필요는 없는데도 나는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응. 보입니까? 근데 이게 8가지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그죠? 일들을 하고 분석을 해. 여기 보면 확률로 다 뽑아서 알려줬죠.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내가 이종복이라고 했잖아. 여기 유튜브 사람들, 주린이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자, 넘어갑시다. 이런 거에 근거해서 자, 다우가 강하고 나스닥이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가 그런 거죠, 여러분. 어제가 다우는 초강세야. 다우는 폭등했고 나스닥은 어제 약세였었잖아요. 그지? 그러다가 막판으로 가면서 나스닥이 끌려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우가 초강세고 나스닥이 약세였다가 나스닥이 다우를 따라 끌려 올라갔을 때는 다음날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막 이런 게 확률로 계산돼서 나오는데 해외시장 뭐 해외 선물은 눈 감고 엔터 쳐도 돈 벌 수 있지. 국내장하고 연결시키면 반대로 해외시장의 그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국내 선물을 해도 눈 감고 돈 벌 수 있죠. 그죠? 어떨 때 지금과 같은 변곡점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카트 시키고 이게 근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시면은 최근에 다른 건 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나스닥만 갖고 얘기 허겄습니다. 보시면 내 영상 중에는 나는 여러분들한테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는 지수가 움직임이 좋더라도 무조건 현금 확보하라고 했던 사람이었어. 그건 알죠, 여러분? 근데 10월 중말순 때 이제 10월 20 며칠을 기점으로는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돈 벌 수 있는 방송을 하겠다고 하고 지수가 흔들려도 지지를 예측해 주면서 어쨌든 좋은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하고 달랐죠. 분명히 다르죠.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이종복은 남들과 다르고 나는 적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3개월을 앞서간다고 했죠. 근데 어제까지의 주식시장에서 대부분 증권방송이나 전문가들 뭐라고 했습니까? 현금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걔들은 어제 그제 사이에 했고 이종복은 9월 말부터 10월 초순 사이에 지금 하든지 아니면 지수가 올라올 때마다 하든지 그냥 현금 확보하라고 한 장본인이잖아. 그래서 월급 반에 반토막 났잖아.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월급 늘어나야 될 때가 됐잖아, 지금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왜 이걸 못 믿냐고. 자, 넘어갑시다. 자, 보세요. 진짜 솔직하죠? 여기 주린이들. 나가 이종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는 지수 저점은 여기 16일. 이때 뭐라고 얘기해 줬었냐면 17일이 올라갔다. 그리고 지금 16일째 하락수의 기형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11,500에서 11,800이 마디의 목표치인데 중심자리 11,500이 철옹성이다. 여길 세게 넘어갈 확률이 떨어진다. 이런 분석을 여기서 해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11,800을 넘고 12,200까지는 갔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어디까지 빠졌습니까? 11,000까지 되밀렸잖아. 이게 9월 27일 영상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일 동안 지수가 올라가면 변곡점이겠지라고 생각했더니 14일째 고점이 나온 거예요. 이틀의 오차가 여기서 생긴 거야. 그리고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14일 동안은 하락할 것이다라가 이게 중심이론이고, 조금 더 하락하면 16일까지도 하락할 수 있어라고 이게 계산이 딱 들어맞는 거야. 그럼 봐봐요, 여러분. 얼추 나스닥이 이제 뭐 할 위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뭐 할 위치가 된 거예요? 반등할 위치가 됐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스닥이 반등이 나오면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 가는 건데, 여기서 얘들이 반등이 안 나오고 죽으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요런 것까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치만은 여기서 얘들이 반등이 안 나오고 죽으면 문제가 생기는 건 그때 가서 얘기고, 분석을 하고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할 때는 이쯤 정도 되면 나스닥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계산이 되니까,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죠? 얼마까지 올라가는지까지는 영업 비밀로 내가 그냥 남겨놓을랴. 여러분, 이거 딱 보면 답 나오는 거지 뭐. 여러분, 11,500을 넘느냐 못 넘느냐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폭의 382 지점은 11,400입니다. 그러니까 요까지만, 더 이상은 안 돼.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다면, 자 보세요 여러분, 저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5일 6일째 양봉이 나왔죠. 5일 빠지고 6일째 양봉인데 6일날도 시초가가 저점이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일 6일 정도 빠지면 바닥이 나오겠지가 딱 떨어지는 거잖아. 이게 중심이론 변곡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여주죠? 이 계산이 어디서부터 이어져야 되는 거냐? 지나간 영상을 보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4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며칠 해가지고서 지수가 여기서 44일, 45일이 지났을 때 추가적으로 횡보하면 안 된다 하면서 영상 준 적이 있죠. 그러니까 갈 자리에서 못 가니까 밀린 거잖아요. 그죠? 밀리고 목표치까지 빠지고 전고점에서 지지가 나오고 나스닥 시장이 반등권으로 오니까 우리나라도 반등을 하고 싶은데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긍정적인 기사가 하나 있었고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의 핵심은 뭐니 해도 니케이는 내가 나라로 쳐주지 않는 나라니까 그냥 니케이라고 하는 건데, 홍콩 보세요 여러분. 항생 시장이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강력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러니까 지수가 당연히 올라가는 것은 정상이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스닥 지수는 중간에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지수가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내가 여러분들한테 9월 말 타이밍에 얘기해 줬던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고점에서 하락한 폭에 3825, 618, 618 이상까지 올라가도 결국은 되밀린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 여러분. 그럼 지금은 고점에서 하락한 거에 3825, 618을 하면 그때와 되게 유사합니다. 근데 요번에는 N자형으로 빠진 게 그때하고 다른 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지수의 단기 고점이 되는 건데, 요거 이해가 됐죠 여러분? 요 자리 여기에서 이제 옵션의 가격 구조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중심이론 6대 필살기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아 근데 이렇게 너무 멋지게 얘기해줘 도 여러분들 못 알아듣지. 자 어쨌든 그거 하나는 알겠죠 여러분. 자 이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옵션 포지션 분석을 보면, 자 이게 또 바뀌었네. 외국인들 보면 여러분, 외국인들은 315에 6,100만원 6,100만원이면 60억 정도 되는 거죠. 60억 1,500만원 맞네. 60억이고 322에 220억을 매도를 쳤어요. 그러니까 315 이상으로 지수가 올라가면은 이 매도 친 게 손실을 본단 말이야. 근데 밑에 뭐가 있습니까? 310과 307.5 합치면은 요것도 6,100만원이 넘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수가 추가 상승하면 60억 매도는 손실이지만 59억하고 15억 매수는 수익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부담이 없는 거야. 대신 322는 죽어도 못 넘어가. 이렇게 지수의 어떤 옵션의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자 여러분 풋옵션을 보시면 295까지 100억, 1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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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130, 그죠? 230, 이건 7로 놓고 397억. 많이도 매도 쳤다. 그치? 풋옵션을
295까지 397억을 매도를 쳤고 여기 무지막지하게 비싼 것까지 합치면 한 400억 정도의 풋옵션 매도도 있죠 여러분. 그죠? 400억을 매도치고 그죠? 이거 쌤쌤이의 322를 못 넘어가게 죽이면 225억을 커버시켜 주니까 400억에 225억을 빼면 얼마죠 여러분? 400억에 225억을 빼면 150억 정도 되나? 그죠? 150억 정도 차이가 밑에 이거 100억에 360억이면 460억 이거 다 합치면 500억 정도는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수가 빠지면 290 이하로 폭락이 나오거나 290 이하로 폭락이 나오면 앞에 매도 쳐 있는 400 얼마의 풋옵션에서는 아작이 나지만 콜옵션 매도친 220억 수익 플러스 292와 290에 매도친 이 몇백억이 수익이 나면서 이걸 카바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290 이하로 폭락을 시키거나 320 끝까지만 안 올라가고 312 이상에서 320 사이의 지수를 갖다 놓으면 얘들은 이번 만기 때는 억울할 게 없는 이런 구조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번에도 지난 10월달하고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래로 밀리는 변동성은 크지만 과연 295를 깰 것이냐.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놓여진 홈워크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 디테일하게는 얘기 못해. 유튜브 분들, 동학개미들, 주린이들 엄청나죠 여러분? 나가 이런 걸 가르쳐 주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내가 설명을 해줘도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이 엄청난 영상의 가치가 이마만큼의 환산이 안 되는 무한대의 가치가 노가치로 떨어지는 거야. 동학개미하고 주린이들한테는. 여러분 알겠어요? 나는 이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딱 보면 딱 여기에 중심값으로 얘기하면 한 315 정도 보는 거지. 여러분 이번에도 이종복이가 회원들한테 지수 예측치를 얘기할 때 315에서 317 수준의 또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를 나는 알려는 줬어요 여러분. 근데 나도 거기까지 반등을 예측을 해줬지만 설마 한 건데 여러분 설마 한 건데 여기까지 온 거고 대표님이 내 회원들한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내가 얘기한 것은 312짜리 정도. 여러분 퉁쳐갖고 310에서 313 사이가 다시 예측할 수 있는 고점 정도 수준으로 본다 정도까지는 예측을 해줬는데 그게 어제 얘기야. 여기 유튜브 사람들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자주 해주죠. 여러분 어쩝니까? 아이고 특별한 이벤트 사라졌네. 나는 지수가 올라갈 것 같을 때는 저항을 먼저 얘기해 준다고 하죠. 여기도 보면은 1차 315에서 317까지는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보면 10월 마지막 날 지수 예측해 줬잖아. 나는 설마 했는데 이게 또 적중이 된 거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또 적중이 된겨. 아시겠습니까? 그 이제 나중에가 문제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해주느냐면 이종복은 파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대충 감 잡겠죠? 여러분 지금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이제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또다시 얼추 고점을 한번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 지수의 어떤 밴드는 315에서 317 수준인데 이게 쌍봉으로 하락 N자형으로 밀려서 장담을 못하겠고 여러분 알겠어요? 장담을 못하겠고 그래도 우리가 무난하게 중심값을 잡으면 312.5짜리 기억나죠 여러분? 거기 정도 수준이면 또 지수가 추가 상승하더라도 지수는 포기하는 게 맞지 싶어요 여러분. 대신 옵션의 가격 구조하고 미국 시장의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어려워. 여러분 알겠어요? 풋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이 지수 전망치의
고점을 예측했을 때 봐봐 여러분 확실히 나는 다르지. 뭐가 다른 거냐면 지금 몇 분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애들은 2번이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반등시 매도하라고 하고 있을 거야 아마. 일반적인 전문가 수준 애들은. 근데 나는 반대잖아. 2번이 고점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린이들 앤드 동학개미들. 내가 누구라고? 이종복이라고. 아시겠어요? 이런 데서가 오히려 나는 껌 씹듯이 지수 고점을 예측해줬던 게 무조건 매도야. 더 가도 밀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매도야. 더 가도 밀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매도야. 더 가도 밀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매도야. 더 가도 밀려. 그 얘기를 했던 전문가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의 방송을 듣는 회원들은 이미 현금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여러분들한테도 9월 말 때 올라올 때 313인가? 314점 얼마였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거기 이상 올라가더라도 현금 확보하는 게 맞을 거고 올라가도 무조건 대밀릴 것이다라는 영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추석 이후 여기 보면은 추석 전후 시장 전략 및 나스닥 추세 분석 해가지고 9월 28일자 영상에 보면 여기에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기 유튜브 사람들.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문가의 사명감이 들어가 있고 이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줘야 되는데 이 영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지나간 영상을 안 줄 수도 있지만 이종복이 얘기는 칼입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여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너무 중요한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을 거예요. 이종복 영상 중에는. 여러분 그죠? 지금 시장에서 너무 중요한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 여기 있다.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가 여러분들한테 현금 확보하라는 얘기. 그죠? 현금 확보를 해야 하는 얘기들이 영상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까지도 맞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고민을 한 게 이 시장을 가지고 지금 또 자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전문가의 사명감으로 방송을 해야 되느냐 이걸 갖고 고민을 하던 차에 회원들은 자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치만 나는 오늘까지만 내가 전문가의 사명감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여기 유튜브 주린이들 동학개미들 나 이제 더 이상은 전문가의 사명감 나도 필요 없어. 그거 어디에도 쓸모 없잖아. 그지? 자기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자존심 하나 살리겠다고 하는 짓거리지 실질적으로 삶에 도움은 안 돼요.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내가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지금은 회원가입 그냥 눈치껏 하고 나가 전문가인데 그지 빅피처를 그리고 있는데 지금 회원가입하라고 해서 종목 추천도 못하고 손실나면 안 되니까 나중에 내가 적극적으로 회원가입하시오라고 할 때 회원가입하라고 그때 내가 회원가입 안 시켰잖아. 그죠?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회원가입하라고 한 것은 지난주였잖아. 내 의도는 아니었지만 근데 예전 같았으면 한 500명 1000명이 몰려왔는데 이번에는 499명밖에 안 왔지 않습니까? 한 명이 부족하잖아. 내 입장에선 열받지 그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나도 맨날 얘기하지만 전문가 사명감이고 나발이고 없어 이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보면 확인했잖아 여러분. 그리고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유튜브에 나처럼 시황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전문가는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지표들 1년 내내 인버스 얘기하다가 이제 레버리지 얘기하고 지수 좋은 쪽으로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장 빠지다가 또 저 세상 갔다가 이틀 반등 나오면서 이제 또 갱신이 살아나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잖아. 대한민국 유튜브에 주식 시황에 관한 영상은 없어 여러분. 10개의 시황이 올라오면 9개 반 이상이 다 틀리잖아. 이종복은 밴드의 오차는 있고 하루 이틀의 오차는 있지만 내가 얘기한 방향이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맞죠? 자랑은 요까지만 합시다. 지나가는 나그네나 일반인들은 그러겠지. 에이 빗나갔던데 그건 주장이고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모든 영상이 녹화가 되어 있다 이거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듣지를 않고 석 달 전에 얘기한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얘기한 걸 못 들은 거 그게 못 들은 게 아니고 그건 안 들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화이팅이 진짜 있어요 여러분. 근데
화이팅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떠벌리기가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야. 요게 이제 전문가, 역시 이 종목은 솔직하구나의 어떤 표본.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얘기했잖아. 모든 이들이 발 뺄 때 그때를 내가 기다렸던 거라고 보면 되는 게요. 아시겠어요? 모든 이들이 발을 빼니까 나는 발을 담궜고, 그죠? 추천주가 뭔지 알죠, 여러분? 서진 시스템이야. 이거 뭐 세게 수익은 안 났지만은 그래도 지금과 같은 약세장에서 한 10% 이상 수익 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십자, 적십자가 아닙니다. 십자, 녹십자 신고가를 뚫어버렸습니다. 녹십자의 신고가에 영향을 받아 으딩이 끄딩이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녹십자는 이종복 유튜브의 국민주죠. 그 이번에 녹십자 초대박이고 회원 가입한 사람들한테는 녹십자 홀딩스를 추천해줬습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와씨 녹십자 추천했으면 인생 역전인데 얘기했잖아. 녹십자는 능력자들이 하는 종목이고 녹십자 홀딩스는 초보자들이 얼마든지 해도 되는, 나는 주린이들을 생각하니까 거래가 200만 주 이상 더 터져야 됩니다. 그러면 못 가도 이거는 노코멘트. 궁금하면 회원가입해주세요. 서린바이오 안 올라가잖아요, 그지? 회원가입을 안 해서 안 올라가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정도의 영상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분위기 파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알려줄게요.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스닥 시장을 얘기할 때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나올 때 11,400에서 11,500을 돌파하느냐 못 돌파하느냐. 지금도 봐봐. 대표님은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들한테 결국은 유리하지. 그지? 11,400에서 11,500을 돌파하느냐 못 돌파하느냐. 그 다음에 오늘 반등이 못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척 하다가 만약에 120을 깨느냐 못 깨느냐를 잘 봐야 돼. 여러분 그때 만약에 나스닥 시장이 안 좋은 쪽으로 형성이 되는 찰나에 뭐를 보냐면 역의 환율을 보셔야 돼요. 역의 환율이 급등을 안 하면 노프라브럼. 역의 환율이 급등을 해버리면은 다시 지수가 바닥 따지기를 해야 되는 게 조금 좀 찝찝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스닥이 반등이 나오기만 하면은 바닥 따지는 게 찝찝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가 어떤 의견을 얘기하고 주장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지. 자, 여러분 또 서비스 차원에서 삼성전자 결국은 전저점 이하로 밀렸어. 이거 손절매 해야 된다라고 해서 손절매 다 시켰더니 올라가죠. 이런 전문가 말을 들을 거야? 아니면 이종복이처럼 이걸 여기서 왜 갖고 있어? 이걸 여기서 왜 투자해? 여기서 팔고 이쪽으로 밀렸을 때 사는 게 맞지? 라고 이야기한, 실시간으로 나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내일과 모레 사이의 변동성만 잘 넘어가면 여러분들 이제 파이팅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좋은 얘기.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일과 모레로 가면서 이번 11월 만기 때까지의 어떤 변동성을 제어할 능력이 있고 없고는 여러분들의 어떤 팔자, 나는 그 변동성을 제어하는데 인생을 바친 사람이다. 나에게로 와서 있으면 너무나 편하게 돈 법니다. 하품하고 따분할 정도로 지루한 시장입니다. 나에게 와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하니까 무서운 거야, 여러분. 지난주에 회원가입 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뭐 어차피 할인 이벤트는 당분간 할 일이 없으니까 나의 영상에 감동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회원가입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럴 날 온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마무리 허웠습니다.